워킹맘 10년 차 올리브 워킹우먼 7년차 원희 정혜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먼앤머니톡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아직 미혼이지만 또 기혼자 선배님들께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전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좀 전수를 잘 부탁드리면서 이전에 이제 올리브님께서 우먼앤머니톡에서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계좌 만들어주는 영상을 맞아요. 보여주셨었는데 반응이 엄청났거든요. 네. 정말 댓글도 정말 많았고 사실 제 주변에서 그 영상 보고 저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줘서 네. 이제 뭐 갓 결혼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갓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이제 정말 미리미리 아이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싶다 이런 후기와 또 질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영상 보시고 저한테도 실제로 아이 위해서 뭘 해줘야 될지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영상 보고 연금저축계좌 아이 명의로 만들어줬다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계셨어요. 네. 근데 막상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증권사를 이제 그럼 가야 되냐?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뭐가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기본 증명서, 신분증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핸드폰으로도 뚝딱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적극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 여러분도 오늘 방송 보시고 한 10분 내에 여유 있게 계좌 아이 명의로 만들어 주시고 비대면이니까 저랑 오늘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우선 그 전에 혹시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이전에 한번 방송을 했던 이야기인데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계좌 만들면 좋은 점 3가지 한번 이야기했었었는데 네, 원희님 기억나실까요? 네, 한번 복습해보고 또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그럼 그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아이 명의로 연금계좌 만들기 장점 첫 번째, 네. 과세 이연으로 정말 재투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저희가 이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를 한번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세금 안 뗄게, 지금 세금 안 뗄 테니까 그 금액까지 잘 운용하다가 나중에 찾았을 때, 인출할 때 조금만 세금을 내게 해줄게 라는 게 이 과세 이연, 저율 과세의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여러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이자라던가 매매 차익 혹은 분배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어요. 그 금액을 빼고 이렇게 남은 금액을 계좌에 넣어주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께서 아이 명의로 연금계좌 만드시면 그 세금 떼지 않고 고스란히 내 계좌에서 계속해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재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요새 S&P나 혹은 나스닥 이렇게 해외 주식형 ETF, 펀드 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연금계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 계좌를 이렇게 빨리 만들어 놓으면 당장에 쓸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이 복리 효과를 정말 성인이 될 때쯤이면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적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 명의로 연금계좌 만들기 장점 두 번째, 네, 목돈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네, 점이었는데 좀 이 부분 덕분에 안심하고 그래도 이 연금계좌 개설해 주시고 투자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상 연금계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혹시 중간에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인출이 안 되면 어떡하지? 뭔가 묶이면 어떡하지? 하는 맞아요. 또 불안감도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 찍고 후회한 게 이 항목을 맨 앞에다 넣을 걸 맨 마지막에 넣었더니 못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았으면 세금을 조금만 3.3에서 5.5%만 내면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끝까지 못 보셨던 분들께서 그러면 55세 이전에는 못 찾아 쓰는 거 아니냐. 애들이 구만리 같이 중간중간에 크게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그 전에 못 찾았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댓글들을 좀 달아주셨는데 근데 당연히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언제든지 찾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게 없다면 내야 할 세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곡차곡 모으셨다가 급한 일 생기시면 그때 이렇게
그 금액 내에서 찾아 쓰셔서 급한 일에 대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금 계좌에 1,800을 좀 채워서 넣는 편인데 얼마 전에 올해 급하게 그 몇백만 원 정도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요. 세액공제 받을 금액 계산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그 ETF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매도해서 예수금으로 만든 다음에 그 금액 찾아 썼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금 계좌에 들어가면 묶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불이익 없이 언제든 찾아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중도 인출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16.5% 기타 소득세 내시고 찾아 쓰시면 됩니다. 그 아까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 소득이 발생하면 세율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네, 15.4%. 맞습니다. 네, 15.4%잖아요. 그거보다 1%포인트 정도 조금 더 내고 16.5% 기타 소득세 내고 찾아 쓰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이 명의로 연금계좌 만들어주기 장점. 네, 세 번째는 이제 자녀가 소득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자녀가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좀 영향이 있는 거겠네요. 맞아요. 우리 아이는 뭐 소득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세금도 없는데 이렇게 연금 계좌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그런데 네, 연금 계좌 납입한도 전환 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 명의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나중에 자녀가 소득 활동을 하면서 세금이 발생할 때 자녀가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현재는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00만 원의 16.5%죠. 네, 99만 원까지. 그리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라면 5,500만 원이 넘는다면 그 600만 원의 13.2%, 네, 79만 2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 아이들이 소득 활동을 이제 할 때쯤이 되면 또 제도가 좀 많이 바뀌어 있긴 할 텐데 어쨌거나 아이들이 신청해서 세액공제를 직접 받을 수 있다. 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자녀 명의로 연금계좌 만들기의 특징 세 가지를 이렇게 좀 복습을 해봤습니다. 모두 잘 다시 기억이 나시죠?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실제 만들어보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이제 함께 같이 올리브님이 지금 당장 만들어 보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들기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이거 화면 멈추시고 네, 세 가지 준비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관계 증명서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녀 기준으로 된 기본 증명서 상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 신분증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엄마 신분증 혹은 아빠 신분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만들려고 하는 네, 계좌 개설해 주려고 하는 부모님의 신분증이 있으면 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 증명서는 네이버에 이렇게 요 증명서 이름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가시면 바로 무료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세 가지 준비물 모두 다 잘 챙기셨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올리브님이 직접 또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계좌 만들어 주시는 영상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 핸드폰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 미래세 증권 어플을 쓰고 있어서 미래세 증권 어플을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다른 금융회사 어플 사용하셔서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어플 켜셔서 네, 위에 이렇게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창 누르고 거기에 자녀 계좌 개설 이렇게 치시면 바로 그냥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는군요. 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네, 아래쪽에 이렇게 계좌 개설 시작 누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보면 한 번에 여러 개 계좌 만들게 되어 있긴 한데 저희는 필요한 계좌 한 가지만 만드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여기 아래에 개인연금 누르시고요. 네, 여기 이렇게 자녀 이름 넣고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넣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죠. 부모님 개인정보 이제 입력하는欄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개인 법정 대리인 넣고 주민등록번호도 넣고 하면 네, 휴대폰 인증 절차도 네, 얼른 서둘러서 하고 나시면
약관이 나옵니다. 네, 저는 좀 빨리 읽어봤지만 여러분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것도 클릭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이게 금융사기가 아니라는 것도 네, 이렇게 클릭해서 입증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지금 본인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저희 신분증으로 대리인 인증하시고, 이게 올리브님. 맞아, 이때만 해도 좀 젊었죠. 네. 그래서 본인 얼굴 인증 확인, 네, 이렇게 카메라 들고 네, 한번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사진과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는 거라 부끄럽지만 이렇게 계좌 개설 절차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설할 계좌의 기본 설정 정보 입력하는欄이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는 이제 아이 계좌이기 때문에 아이 직업은 학생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니까 계좌번호를 직접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 전화번호로 계좌 개설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번호로 계좌 개설해 주시고요. 네. 짠! 이렇게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되고요.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엄청 빨리 계좌가 개설이 됐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 당일에 바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계좌 개설을 해서 납입액이 최초로 입금이 되면 그 날이 가입일이 됩니다. 가입일 시작은 그 최초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네요. 네, 이게 또 이제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납입액이 입금되면 그날을 가입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카톡 보이시죠? 네. 이렇게 카톡으로 가입일이다라는 이렇게 증명이 오더라고요. 네. 이 가입일이 왜 중요하냐면 네. 이후에 연금 수령하실 때 55세 이후에 가입한 지 5년이 되고 10년 이상에 걸쳐서 연금을 수령해야 저희가 그 저율의 연금 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한 지가 언제 됐냐, 이 가입일을 따지는 기준이 바로 최초의 납입액을 입금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명의 계좌를 부모님께서 운용을 직접 하시기 위해서는 대리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등록은 지점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빨리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한번 갔다 올게요. A few minutes later. 저 했어요. 다 하고 왔어요. 대리인 등록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대리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이 아이 명의의 연금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들 또 문의를 하셔서 아이 명의 연금저축 계좌로 ETF 매수하는 것까지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해요. 좋은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아이 계좌가 생겼으니까 저희 뭐 S&P 이렇게 한번 관련 종목들을 사보는 걸로 하나씩.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아이 명의 계좌 보이시죠? 아이 명의 네. 연금저축 계좌인 상황인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검색에다가 S&P 영어로 치시면 관련 항목들, 관련 종목들이 쫙 나옵니다. 요 중에 이제 판단하셔서 이렇게 매수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장기로 이렇게 적립식으로 ETF 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 말고 자녀 공동인증서로 자녀 명의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연금 보이시죠? 연금 그리고 연금 모으기라고 있는데 연금 모으기로 가셔서 종목 추가하시고요. 네. 종목 추가 아까처럼 이제 내가 사주고 싶은 ETF 종목 추가하시고 밑에 보면 투자 일자 그리고 투자 기간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3년이면 3년 동안 이렇게 매월 10일에 이렇게 사겠다라고 설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매월 그리고 매월 10일에 3년 동안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을 텐데 뭐 9시 반 이렇게 특정 시간에 그 ETF를 매수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3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 3년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놓고 계좌를 채워주시면 거의 뭐 30 곱하기 12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1,000만 원 플러스 운용 수익 정도가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에 쌓일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는 이렇게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설정이 가능한데 아직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올리브님께 제가 찾아와서 모닝모닝 톡으로 함께 또 인사를 드리면서 그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계좌 만드는 장점 3가지 그리고 실제 정말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볼 수 있어서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자녀 명의 연금저축계좌 만드는 것 관련해서는 정말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내용으로 또 다른 영상들 기획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